자, 지난 시간에 뭘 했더라?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심플 펜들럼. 우리 아주 쉬운 문제만 풀어봅시다. 괜히 어렵게 풀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뭐냐면 베타 길이 L 질량 M인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기술할 때는 여기 요점을 원점으로 봤을 때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R, 그 다음에 세타, R 세타, 폴라 코디네이트를 써서 우리가 하면 쉽게 기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줄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R이 L로 픽스가 되어 있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여기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면은 컨스트레인트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다음과 같은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라그랑지아는 T-V, T는 M R 닷 제곱 R 스퀘어드 세타 닷 스퀘어드. 포텐셜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0이라고 하면 얼만큼 내려와야 되나? 코사인 세타만큼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mgr 코사인 세타, 그걸 더하면 플러스 mgr 코사인 세타 라고 놓으면, 우리가 컨스트레인트가 라그랑지안의 다음 것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썼을 때 그 이퀘이션은 우리 어떻게 썼냐면 d dt dl dr 닷 마이너스 dl dr은 이게 어떻게 했더라? d phi, 이게 d phi 1 dr, 이게 1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경우로 쓰니까 뭐냐면, 또 하나는 d dt 세타에 관한 거는 d 세타 닷 마이너스 dl d 세타. 컨스트레인트가 세타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 쓰면 되고, 우리 이거를 다시 좀 더 간단하게 쓰면 d dt mr 닷 마이너스 m r 세타 닷 스퀘어드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g r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L에 대해서 다음 같이 쓰고, 이게 람다 1, 여기는 요 있으면 람다 1 곱하기 d phi 1 dr 다음 같이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d dt mr squared 세타 닷 플러스 mgr 사인 세타. 그렇죠. 다음 같은 조건에서 우리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쓰면, 컨스트레인트 썼죠. 그 다음에 R이 L이면 R 닷은 0이니까 우리 이걸 좀 더 간단히 쓰면 R 닷이 0이니까 이게 0.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서는 M L 세타 닷 스퀘어드 mg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람다 1.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m l 스퀘어드 세타 더블 닷 플러스 mg l 사인 세타. 가령 다음 같은 두 개의 컨디션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개의 컨디션 중에, 물론 이 하나는 아래에 있는 이 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타가 작을 때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하는 모션을 주는 거고, 이 뒤에 그 위에 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줄에 작용하는 R이 L로 컨스탄트로 주게 되는 줄의 장력을, 텐션을 주는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으로 우리 주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example. 다음과 같은 반지름이 R인 얼음 위에 물체가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질 때 어디서부터 미끄러지지 않고 이 면에서 떨어질까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 시간에 피지컬 인투이션을 가지고 풀었는데, 우리 이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풀 수 있냐 하면, 이것도 뭐냐면 이 위에서 요거에 대한 라그랑지안을 결정을 하고, 요거 이 시스템에 대한 라그랑지안을 쓰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 여기를 벗어나면 R은 컨스탄트가 아니지만 여기 계속 붙어 있을 때까지는 R은 픽스가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 그 조건을 이용해서 R이 픽스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여기 떨어질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그걸 보려면 역시 L은 t-v, 세타를 우리 다르게, 아까 펜들럼이랑은 다르게 정의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 squared theta dot squared minus mgr 코사인 테타. 여기서부터 보면 r 코사인 테타만큼 올라가면 여기가 기준점으로 우리 사용하다가, 그러면 역시 컨스트레인트는 R이 L로 일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 지난번에 계산한 AR1, 다시 말하면 D5-1 DR, 이건 1, A θ1 D5-1 D θ는 0. 따라서 우리 이거를 역시 집어넣으면 M, 우리 아까 집어넣은 식이랑 아주 비슷하게 되는데, M 더블 R dot minus MR theta dot squared plus MG 코사인 테타는, 내가 여기서 람다 1, 여기서도 람다 1을 쓰면 되니까 람다 1 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는 지난번에 베리에이션을 컨스탄트로 놓느냐 아니면 양쪽 끝에서 그 베리에이션을 한 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세타에 의존하는 걸로 놓느냐 아니면 컨스탄트로 놓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상상했는데, 우리 컨스탄트로 놓는 게 여기서는 더 편하죠. 뭐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에서 람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해당되는 거는 피직스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R 방향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지금 이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R 방향의 힘이 0이 되는 경우를 볼 테니까, 0이 되는 경우에는 틀림없이 세타에 의존해서 R이 다음 같은 게 축정한 세타에서 람다 1이 0이 되는 걸 구하고 싶으면 다음 것이 넣으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mr squared 세타의 더블 닷 플러스 2배 mr r 닷 세타 닷, 세타에 대한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쓰면 마이너스 mg r 사인 세타는 0. 그 다음에 r은 l이고, 따라서 r 더블 닷이랑 r 닷은 0일 테니까 우리 이 식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이 식은 이게 다 0.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ml 세타 닷 스퀘어드 mg 코사인 세타는 람다 1 세타. 그다음 밑에 있는 식에서는 m l 제곱 세타 더블 닷 0이고 마이너스 mgl 사인 세타가 0. 그래서 뭐냐면 우리 다음과 같은 것에서 람다가 미니멈이 되는 조건을 우리 구하면 돼요. 람다가 미니멈의 조건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이 식을 람다가 미니멈에 대한 조건을 구하려면 d 람다 1 d 세타는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세타 닷 스퀘어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d 세타 d dt 세타 닷 스퀘어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1 세타 닷, 위에 있는 거는 2배 세타 닷, 세타의 더블 닷, 2배의 더블 닷이 세타 더블 닷이네. 그래서 우리 보면 2배 ml 세타 더블 닷, 2배, 그 다음에 플러스 mg 코사인 세타니까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근데 이 식은 밑에서 보면 요 양은 밑에서 보면 ml 더블 닷이 mg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배 mg 사인 세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미분을 하면 0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분한 식을 구했어요. 그러면 람다는 람다 1은 당연히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적분을 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적분을 하면 3 mg 코사인 세타 플러스 some constant 라고 주어질 수 있죠. 다음 같은 것을 우리 constant c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constant c는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에 있는 식, 우리 괜히 지웠나? 어디서 구하냐면 어디서 구했더라? ml 세타, 그렇지. 처음에 람다에 대한 식, 요 식에서 뭐냐면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니까 이니셜 컨디션 처음에 요 위치에서 세타가 0일 때 정지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 세타 다시 0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요 식에서 보면 이게 0, 세타가 0일 때는, 그 다음에 요거는 세타가 mg가 주어지는데 이게 3mg 플러스 c니까 c는 마이너스 2mg. 그리고 요거는 mg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로 주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람다 1이 피지컬리 이 레디얼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 그 0이 되는 조건은 코스 여기 있는 게 0, 따라서 코사인 세타 c가 3분의 2가 되는 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다. 우리가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울 때도 노멀 포스가 0이 되는 점을 우리가 찾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1학기, 그 다음에 이번 2학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수리물리에서 배우는 토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어요. 다 배워서 끝났구나. 야, 강의 끝나고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긴 너무 많이 남았죠.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일찍 다 끝나면은 그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부 때 필요한 모든 수리물리학을 다 배웠냐? 수학을 다 배운다는 건 사실 어렵죠. 말하기가 어렵죠. 다 배웠다는 게 도대체 뭘 다 배웠다는 거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나 이 수준을 보면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필요한 수리물리적인 지식을 다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배우고 난 뒤
그동안 잘 생각해 보면 아 이거는 시간이 우선은 딴 거를 하는 게 많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일단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우리 더 해보자라고 넘긴 토픽이 여러 개 있는 걸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수가 여러 개라는 거지 그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역시 기억이 잘 안 나죠. 그 중에서 몇 개를 예를 들어보면 나는 조금 아까 우리 캘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을 하면서 클래시컬 메카닉스가 옛날엔 1년 과목이었는데 한 학기로 줄어들면서 뒤에 라그랑지안이나 해밀토니안 포멀리즘에 대해서 별로 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그건 고전물리의 클래시컬 피직스 과목의 문제지 수리물리의 문제는 아니죠. 내가 굳이 그 과목을 더 할 필요는 없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배우면서 마지막에 컨포멀 매핑 매핑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거 했는데 내 기억에 의하면 컨포멀 매핑을 써서 뭘 이상한 걸 많이 했는데 내가 그날 때 뭘 했었냐면 다음과 같은 패러렐 플레이트 커패시터에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 이퀴포텐셜 서피스는 이거의 수직인 다음과 같은 라인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보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은 항상 수직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뭐냐면 소위 항상 하모닉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서 뭐냐면 두 개, U라는 라인이랑 V라는 라인을 하나는 리얼, 하나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컨포멀 매핑은 요 사이에 앵글을 두 변수 사이에 이렇게 앵글을 변화시키지 않는 매핑이 있는데 매핑을 하면 그럼 우리 어떤 걸 하냐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점을 중심으로 45도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구하냐? 보통 때는 굉장히 구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요거를 이렇게 변환하는 매핑을 하면 여기 나오는 포텐셜이나 일렉트릭 필드의 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리만 크리스토펠 트랜스포메이션을 쓰면 그 다음에 역시 그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도 다음 같은 곳에 이렇게 유니폼 플로우가 흐른다. 그러면은 여기에 수직인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몰라. 다음과 같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기역자로 꺾인 곳에 있는 플로우의 모양은 할 때 역시 이 라인을 잡아서 이거를 2분의 8씩 이렇게 꺾으면 그때 나타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이게 컨포멀 매핑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지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건 뭐냐면 드린 거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쓸모가 별로 없는데 그럼 도대체 내가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여태까지 2학기의 주된 주제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테크닉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시리즈 솔루션 혹은 인투이션 딱 보고서 이게 우리 인투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메가 스퀘어드 x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인투이션으로 이 솔루션이 얼마인지 알죠? 모르나? 코사인 오메가 x랑 이게 x 아니야? 이상한데? 굉장히 이상하게 썼는데 다 맞죠?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두 개죠. 인투이션으로 알죠, 우리 이제.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보통 댐프트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이런 거를 일반 물리학 시간에 배웠을 때 일반 물리학 시간에 댐프트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mx 더블 닷
플러스 bx다. b가 포지티브 넘버고 저항 그 다음에 뭐더라? 용수철이 달려있으면 kx.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1학년 때 물론 봤죠. 물론 클래시컬 메케닉스에서도 여러 가지를 풀었죠. 이런 걸 풀 때 어떻게 푸냐면 1학년 때는 사실 일반 분리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답은 이거니까 넣어보면 어떻게 답인 걸 알죠? 대입해봐. 맞잖아. 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그래도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뭐냐면 자 봐라. 자 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쓴 게 원래 거랑 더해서 0이 된대. 그럼 서로 비례해야 되겠네. 그래서 x를 e to the at라고 놓으면 그 다음에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에 대한 엘지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이게 보통 푸는 방법이에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인데 우리 그거를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x를 t 공간에서 있는 거를 오메가 공간에서 무슨 말이냐면 적당한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dt 다음과 같은 식으로 놓으면 그 다음에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x 오메가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구하면 바로 정확히 이렇게 놓은 거에 a가 만족하는 엘지브레이크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 구했지만 우리 사실은 시간인 경우에는 그거에 소위 말하는 듀얼 스페이스인 프리퀀시 스페이스에서의 컴포넌트가 만족하는 게 뭐냐? 그게 우리가 말하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이 쉬운 엘지브레이크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고 사실은 그거에 솔루션을 구하면 그거에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데 그 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데 그 베리어블을 가진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수 있는데 그걸 푸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 혹은 생각이 안 나면 그 문제를 적당한 트랜스폼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인테그랄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인테그랄 트랜스폼을 하는데 인테그랄 트랜스폼을 하면 아주 쉬운 이퀘이션을 쉬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거에 인버스 트랜스폼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인테그랄 트랜스폼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고전역학 시간이나 일반 물리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아주 익숙했던 거는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퓨리에 트랜스폼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이번에는 퓨리에 트랜스폼 이외에 다른 어떤 인테그랄 트랜스폼들이 있는가를 보고 그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 다룰 내용은 인테그랄 트랜스폼이에요. 물론 이 중에서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은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퓨리에 트랜스폼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퓨리에 인테그랄 트랜스폼은 도대체 그럼 어떤 형태로 쓰냐? 일반적으로 gx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kxt dt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쓴 거를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ft라는 것에 어떤 x와 t에 의존하는 양을 곱해서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x에 대한 함수로 나올 테니까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 걸 일반적으로
ft에서 gx로 변하는 트랜스폼. 근데 그 변하는 트랜스폼이 인티그랄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인티그랄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그때 나타나는 요 kxt를 우리가 커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다 쓰기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some integral transform ft를 다음과 같이 했다고 쓰죠. 물론 이렇게 쓸 때는 요 적분의 로어 리밋, 어퍼 리밋, 그 다음에 k 커널의 일반적인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인테그랄이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값이 무한대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아주 안 좋죠. 우리 그런 경우는 피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런 인테그랄 트랜스폼을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는 트랜스폼을 우리가 생각을 할 테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적당하게 웬만큼 쉽게 다음과 같은 양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서 ft를 찾을 수 있는 인버스 트랜스폼도 우리가 어떤 커널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버스 트랜스폼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아주 일반적인 아비트러리한 커널을 보지 않고 아주 특별한 커널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은 특징은, 다음 같은 인티그랄 트랜스폼은 항상 리니어해요. 그죠? 리니어하다는 뜻은 f1t와 f2t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인티그랄 트랜스폼은 각각의 리니어 트랜스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경우 얘는 이렇게 쓰면 어렵지만 얘는 첫 번째 퓨리에 트랜스폼 G 오메가는 우리 흔히 퓨리에 트랜스폼은 오메가와 t의 관계로 쓰는데 ft e to the i 오메가 t. 그래서 여기서는 스퀘어 루트 2파이 e to the i 오메가 t가 퓨리에 트랜스폼의 커널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앞에 있는 스퀘어 루트 2파이는 적당한 이거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에 시메트릭하게 거기서도 스퀘어 루트 2파이가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 앞에 있는 팩터는 퓨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 앞에 있는 상수가 곱한 게 2파이분의 1이 되도록 우리 항상 조절하면 된다고 했었죠. 다음과 같은 예가 있었고, 또 하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fs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minus ts ft dt.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또 하나는 멜린 트랜스폼 g 알파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ft t의 알파 마이너스 1 dt.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 이거는 커널이 뭔지 알고 이것도 커널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물론 각각 쓰이는 게 어떤 피직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트랜스폼을 쓰는 게 좋느냐 하는 거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경우는 이렇게 복잡하게 인티그랄 트랜스폼이라고 했지만 우리 ft가 t의 폴리노미얼일 때는 우리 벌써 감마 펑션을 보면 감마 펑션이 다음과 같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혹은 밑에 있는 멜린 트랜스폼에서 여기 있는 요 ft가 e to the minus t면 바로 이것도 역시 감마 펑션의 대표. 우리가 벌써 다음과 같은 트랜스폼을 implicitly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 친숙하게 사용을 했던 트랜스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인테그랄 트랜스폼 중에 우리가 지난 학기 이제 기억이 하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더니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것 중에 퓨리에 트랜스폼 우리 많이 했었죠.
언제 했는지 몰라. 하지만 많이 했었죠. 그거에 뭐 inverse Fourier transform, Parseval relation, Fourier series 이런 거 전부 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거는 또다시 얘기하면 반복이 되니까 귀찮고, 멜린 트랜스폼은 아주 좋은 트랜스폼이긴 하나 인버스 멜린 트랜스폼을 구하는데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구하기는 좀 쉽지 않고, 요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에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계산하기 쉽냐? 쉽진 않죠. 아비트러리한 펑션에 대해서는 쉽지 않죠. 하지만 웬만큼 기본적인 펑션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다른 데에서는 뭐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폼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과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우리가 푸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가 하는 거에도 관심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폼은 굉장히 그 계산을 해보면 계산 자체가 복잡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흥미가 있는 우리 그런 토픽이 되기 때문에, 우리 뭐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fs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듀얼 베리어블을 t와 s로 우리가 쓸 텐데, 우리 이거는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minus st ft dt. 다음과 같은 인테그랄이 있으면 이게 정의가 되냐? 이게 없으면 이게 무한대가 되는 적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양이 s가 양수인 경우에는 서프레스를 시켜주죠. 엑스포넨셜리 서프레스를 시켜주죠. 그런데도 이 서프레스 된 것보다 더 t가 커질 때 이게 더 커지면 이거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ft가 아비트러리 펑션에 대해서 되냐? 그렇진 않고, 요 인테그랄이 정의되는 곳에서 인테그랄이 정의되는 ft에 대해서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정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가우스이 아니라 e to the t 스퀘어, 이런 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정의할 수 없어요. 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있어도 다이버지하는 인테그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저런 게 잘 정의되는, 그걸 뭐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함수에 따라서 저게 잘 정의되는 그런 함수 ft에 대해서만 다음 같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정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역시 이거는 리니어리티를 만족하고, 그러면 우리가 0부터 구간을 무한대까지 t를 잡았는데, 그럼 t가 음수일 때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t가 음수일 때는 우리 모르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앞으로는 t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관심 있는 함수는 (0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테그랄 할 때는 그 값이 얼마가 돼도 우리 사실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보면 다음 같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나오면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보면 처음에 우리 이걸 계산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우리 뭘 보냐면, 여기 있는 엑스포넨셜 팩터가 막 줄어들면 이게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원래 있는 ft를 굉장히 서프레스 시키는 거죠.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그러니까 이걸 곱해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s가 작은 양 쪽에 컨트리뷰션이 더 많아질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퓨리에 트랜스폼인 경우는 이게 e to the i 오메가 t면 오실레이팅 텀이죠. 오실레이션을 하면 그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든 무한대든 어떤 값을 가지든 간에 모든 프리퀀시 레인지에서 전부 다 거의 이퀄 웨이트로 컨트리뷰트하는 트랜스폼을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음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낯선 인티그랄 트랜스폼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해보는 거는 뭐냐면 가장 간단한 펑션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어떤 형태를 가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보면 감을 잡기가 쉬울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거 좀 이따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함수 첫 번째 1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우리 쉽게 적분하면 되죠. e to the 마이너스 st dt.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s분의 e to the 마이너스 st의 무한대 제로인데, 무한대면 그러니까 s가 양수, 정하게 되려면 s가 양수여야 되죠. 그죠? 이게 뭐냐면 무한대면 0, 제로일 때니까 s분의 1. s가 양수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고, 1은 s분의 1이래. 오케이. 두 번째 f가 t가 e to the kt라고 하면 L e to the kt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마이너스 s t 플러스 kt dt. 우리 이거는 s 마이너스 k분의 1이죠. 물론 여기 있는 요 t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가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언제 성립하냐면 s가 k보다 클 때만 다음 것이 성립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엑스포넨셜 펑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는 순간 엑스포넨셜 펑션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함수, 엑스포넨셜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는 세 번째 하이퍼볼릭 코사인 kt는 이건 2분의 1 e to the kt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kt. 하이퍼볼릭 사인 kt는 1/2 e to the kt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kt. 그러니까 L 하이퍼볼릭 코사인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1/2. 여기 아까 s 1/s 마이너스 k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건 1/s 플러스 k. 이걸 통분하면 s제곱 마이너스 k제곱분의 s 플러스 k 마이너스 s 마이너스 k, 2배 s가 s죠. s squared 마이너스 k squared. 다 s가 k보다 클 때예요. s가 k보다 클 때. 물론 요걸 계산할 때 s가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되지만 s가 k보다 크고 s가 마이너스 k보다 큰 거에 공통집합을 구하면 s가 k보다 큰 것에서 정의가 되죠. k가 양수라고 한 경우. 또 L 하이퍼볼릭 sin kt는 1/2. 요거 빼면 되니까 더 이상 이거 할 필요. 요걸 빼면 s제곱 마이너스 k제곱분의 그러면 2배 k, k가 나오죠. 그러니까 분자의 k s제곱 플러스 k제곱 s제곱 마이너스 k제곱.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삼각함수는 삼각함수를 쓰기가 곤란해? 삼각함수를 쓰기가 곤란하면 우리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kt는 위에 있는 이 식을 보면 k 대신에 ik를 집어넣으면 똑같고, 자, 그 다음에 sin kt는 저기다가 ik로 쓰고
2i분의 1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i를 i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에 하이퍼볼릭 사인 IKT 이거 쓰면 되죠. 그러면 코사인 KT는 위에 있는 식에서 K 대신에 IK S squared plus K squared sin KT는 K 대신에 IK를 집어넣고 여기다 앞에 마이너스 I가 있으니까 K S squared plus K squared 이때는 S가 양수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그 다음에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전부 다 트랜스폼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구한 여러 가지 특징을 보면 전부 다 분모의 S의 파워가 나타나죠. 뭐 여기 물론 분자에도 있지만 분모에 나타나는 S의 파워가 분자 거보다는 더 크죠. 그러니까 S가 무한대로 갈 때 항상 0으로 가는 다음과 같은 비헤이비어를 보여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그럼 우리 다 했으니까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럼 폴리노미알은 t의 n승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minus st t의 n승 dt 이건 적당히 변형을 시키면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면 s분의 1 s분의 dt s의 아니지 잘못 썼네 sdt s의 n 플러스 1승으로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st를 y라고 놓으면 이게 exactly 감마 펑션에 대한 데피니션이죠. 이게 뭐더라? n 플러스 t의 n승이면은 n 팩토리얼이니까 감마에 n 플러스 1 s의 n 플러스 1 물론 이건 s가 양수일 때고 n이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하냐면 n이 마이너스 1이면 음수면 좀 곤란한데 인테그럴을 한 거면 n이 마이너스 1 이하면 이게 t가 0 근처에서 정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n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만 다음과 같은 우리 권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만 할까? 그러면 딴 건 또 없나? 딴 것도 있죠. 몇 개 더 해보면 몇 번째? 여섯 번째 스텝 펑션 노테이션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아는 스텝 펑션은 테타 펑션이라고도 부르는데 0 아니면 1 언제가 0이고 언제가 1이냐면 이 안에 아규먼트가 양수면 1 이 안에 아규먼트가 음수면 0 다음과 같이로 주어진 거예요. 뭐냐면 t에 대한 함수를 보면 k가 있을 때 k보다 크면 1 k보다 작으면 0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을 우리가 스텝 펑션이라고 하죠. 우리 스텝 펑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해야 하나 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이니까 k부터 무한대까지 데타 1이니까 마이너스 st dt 이거 적분하면 위에서는 적분하면 0이 될 테고 밑에서는 그러니까 s분의 e to the minus ks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테고 마지막으로 델타 펑션 델타 t 마이너스 t0
T제로부터 무한대까지 e to d 마이너스 st 델타 t 마이너스 t0 dt e to d 마이너스 st0 t0가 양수일 때만 그렇죠. 왜냐하면 인티그란드 안에 있어야 되니까. t가 0이면 t0가 0으로 접근하면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우리가 아는 델타 펑션에 대한 여러 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보면 델타 펑션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혹은 뭐 가우시안을 하든 이렇게 마이너스 엡실론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집어넣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인데 그럼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다음 같은 레프레젠테이션 쓰면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이것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t가 제로일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2분의 1이 돼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모두가 함수가 t가 0보다 큰 쪽에서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t가 양쪽에 걸쳐 있느냐 안 걸쳐 있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양쪽에 t보다 음수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걸쳐 있다고 하면 델타 펑션의 이펙트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델타 펑션의 이런 디스컨티뉴티가 원점 근처에 있는 거는 이 이펙트가 항상 t보다 큰 곳에서 나타나도록 우리 정의를 해요. 이게 뭐랑 컨시스턴트 하냐면 t0가 양수인 점에서 t0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랑 컨시스턴트 해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2분의 1단계 아니라 1로 정의를 하도록 델타 펑션을 레프레젠테이션을 취하면 이렇게 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으면 그래서 어떤 함수가 보면 물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전부 다 보면 s가 무한대로 갈 때는 빨리 0으로 가는 펑션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주어진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걸 잘 알아. 거꾸로 그러면 어떤 s에 대한 함수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주어져 있으면 그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LFT가 FS라면 우리 문제는 거꾸로 요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하면 FT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FS K squared S plus K squared 이렇게 나오면 이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냐? 이때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S가 분모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다음 같은 경우에는 partial fraction 부분 분수로 우리 앞으로 많이 쓸 텐데 우리 이 양은 1 over S 이거랑 같죠? 그죠? 이거 우리 아까 구했죠? 뭐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이거였더라? 1이에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뭐였더라? 사인 KT였나? 코사인 KT였죠? 코사인 KT가 S제곱? 쏘리 S 이게 제곱이네? 제곱 쏘리 S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맞지? 오케이. 저게 오른쪽에 저게 코사인이었나? 사인이었나?
하다 보니 헷갈리네. 코사인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ft는 1 마이너스 코사인 kt구나 라는 사실을 알죠. 물론 t는 양수일 때 정의된 양이에요. 그럼 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익스플리시트리 계산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걸 보고서 짐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짐작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프켄 책에 보면 아주 여러 종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형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형태로 맞춰 나가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쓸데없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왜 하냐? 우리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ft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sin tx dx 이런 함수 나오면 이거 옛날에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배울 때 컨터 인테그랄 같은 걸로 했던 인테그랄에서 본 것 같은 형태인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기억력이 좋은 학생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때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어떤 걸 계산했었냐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sin x 우리 이거 계산할 때 뭐냐면 z분의 e to the i z의 형태를 놓고 뭐냐면 이게 even 펑션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갈 때 폴이 우리가 리얼 액시스 위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올라가느냐 우리 이런 걸로 해서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얼마였었냐면 이게 2분의 파이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건 계산할 수 있냐? 이거를 오케이.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봐. 위에 있는 거 0부터 무한대까지 sin tx over x dx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minus st 0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sin tx dx dt 인테그랄의 순서를 바꿔요. 인테그랄의 순서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바꿀 수 있죠? 그 인테그랄이 컨버지 할 때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렇구나.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이거 컨버지 할 때 바꿀 수 있어. 그럼 컨버지 할 때 한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한다고 생각하고 순서를 바꿔보면 순서를 함부로 바꿔보는 걸 그러면 그런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이게 인테그랄이 다이버지 하면 순서를 바꾸면 안 되지 바꾸는 거에 민감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서 파이나이트하게 나오면 파이나이트하게 나오는 순간 그거는 인테그랄이 파이나이트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꿨는데도 다이버지한 인테그랄은 순서를 바꿔도 다이버지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거를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고 내가 x에 대해서 하는 거를 뭐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한다 그랬지? 순서를 바꾼다 그랬지. 그러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minus st sin tx dt 다음과 쓸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보니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거네. sin tx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sin tx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나? 우리 아까 sin kt를 했었죠, 그죠? k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x x분의 1. 아까 사인이 뭐였더라? s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x였지 않았나? 그러니까 x 이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적분이에요. 어떻게 하죠? x를 s 탄젠 세타로 놓으면 되죠. 자, x를 s 탄젠 세타로 놓으면 dx는 s 시컨트 스퀘어 세타 d 세타. 따라서 요거는 s 스퀘어 시컨트 스퀘어 세타, 위에는 s 시컨트 스퀘어 세타 d 세타. 시컨트 스퀘어 세타 없어지고 s 제곱분의 1이니까 s분의 1. s분의 1이니까 d 세타니까 세타의 인디펜던트 하네. 그러니까 s분의 1이 상수로 나오고 s분의 1 세타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2파이분의 s죠. 아니지. 2분의 파이 s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이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수 있죠. s분의 1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1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냐면 이거는 f t는 2분의 파이 단 t가 양수일 때. 자, t가 음수면 우리 이제 못하죠. 그죠? 그렇지만 t가 음수면 t 대신에 f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ft죠. 그죠? 그래서 t가 음수인 경우는 t가 0이면 0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t가 우리가 사실 처음에 이거를 준 거는 t가 양수인 경우에만 생각했어요. 이거랑 왜 근데 답이 똑같나요? t의 인디펜던트 하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 곱한 거죠. 그죠? t 적분을 하면 이렇게 다 곱하면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처음에 우리 이거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전부 다 x 대신에 tx로 바꿔도 값은 똑같아야 되죠. t가 양수면.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t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x분의 sin x dx나 x분의 sin tx를 적분하나 t가 양수인 한 값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것이 주어지고 그랬으니까 ft를 이런 이 계산은 우리가 처음 보는 놀라운 거지만 t f 0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스텝 펑션을 약간 이렇게 내려온 거랑 같은데 가운데 점에서 디스컨티뉴어스한 그 점까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웬만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어.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나온 게 프랙션으로 주어지면 적당한 파셜 프랙션을 조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형태를 잘 아는 게 있으면 그거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찾아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하려면 데리버티브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생각해 봐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번에는 어떤 함수의 데리버티브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생각해 봅시다. 데리버티브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L f 프라임 t by definition 우리 이게 적분이 안 되면 이게 적분이 다이버지 하면 어떡하요? 그렇지. 그런 다이버지하는 적분 우리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거는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츠를 하면 되죠. 이거 적분한 거 마이너스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s가 나오니까 ft dt. 그럼 무한대인 경우에는 이게 0으로 가는 양이니까 제로가 나오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뒤에는 이 양이 바로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ft 마이너스 f0 더블 프라임은 이거 두 번 해주면 되죠.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츠를 두 번 해주면 두 번 할까? 그냥 하면 되죠. 두 번 하면 s 스퀘어드 l ft 마이너스 s f 0 마이너스 f 프라임 0 이렇게 나오는 줄 다 알 테고 사실 엄밀하게 여기 나오는 제로라는 거는 우리가 ft가 정의되는 구간이 t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이거는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값이에요. 0으로 접근하는 값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다음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n번 미분한 거에 대한 식은 Sn승 L FT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F 제로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2 F 프라임 제로 F n 마이너스 1 제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2차 미분 방정식에 두 번 미분한 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S제곱 S 다음 같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뭐냐면 퓨리에 트랜스폼과 마찬가지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S에 대한 엘지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이건 어떡하죠? 이니셜 컨디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엘지브레이크 이퀘이션의 이니셜 컨디션이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시간에 임플리먼트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을 훨씬 더 쉽게 임플리먼트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볼까? 오케이. 아까 사인 K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거 잘 아는데. 그럼 우리 이거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K 스퀘어드 사인 KT. 이거 알죠? 양쪽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요. 양쪽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거는 오른쪽은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인 KT. 오른쪽은 데리버티브니까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거 쓰면 S제곱 사인 KT 마이너스 S F0 T가 0인데 사인 0은 0이니까 우리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프라임 0 사인 KT를 한번 미분하면 K 코사인 KT인데 그러니까 K 따라서
요걸 이쪽으로 넘기고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그리고 나서 L에 대해서 풀면 K S제곱 플러스 K. 다음 같은 방법으로도 역시 sin K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만 더 들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할 텐데, 한 가지 예는 한 가지에 두 가지 예를 들어도 될 시간인데 되는 데까지 예를 들어보니까 하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고, 다른 예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식이 어떻게 되죠? d squared x dt squared 플러스 kx. 우리 이니셜 컨디션은 처음에 정지에 x0라는 곳에서 정지에 있다고 쳐봅시다. 이니셜 컨디션 우리가 주면, 그럼 우리 보통 우리가 푸는 방법은 이거는 sin 오메가를 스퀘어 루트 k 오버 m이라 그러면 sin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니까 sin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쓰고,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 저걸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는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를 결정해 준다 라는 게 우리가 보통 하는 거였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요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 스퀘어드 s라고 하고 마이너스 s, 첫 번째 게 뭐냐, 한번 원래 거 f0니까 x0,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프라임 제로인데 프라임 제로는 0이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뒤에 있는 것도 k xs. 그러니까 우리 xs에 대해서 풀면, 이거는 요걸 이쪽으로 넘기면 ms x0 ms 제곱 플러스 k, 분자분모를 m으로 나눠주면 s 제곱 플러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게 뭐죠? 코사인 오메가 t의, 이게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죠. 우리 xt는 x0 코사인 오메가 t. 바로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넘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테이블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고,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주어지는데, 그 복잡한 형태들은 원래 있는 기본적인 형태에서 함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다른 형태를 얻을 수 있는가, 혹은 어떤 형태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표에 나와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대응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여러 함수들을 평행 이동도 시켜보고 뭐 여러 가지 스케일링도 해보고 하는 것들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성질을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